셀트리온 수요일 마이너스 2.25%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0.15%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반의 모습에 비해서 셀트리온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이 79억의 매도, 특히 기관들이 234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위에 꼬리를 길게 단 상황에서 음봉의 모습이 나와서 일봉의 모양상으로는 좋지 않은 모습이죠. 하지만 거래량 증가가 없다는 측면은 매도 압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다행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제약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소폭 매수를 보여주면서 양봉으로서 단기 조정을 마무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수급을 보게 되면요,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가 많았습니다. 12만 주 이상의 매도인데요, 이 가운데서 금융 투자의 매도가 거의 10만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투자는 단기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많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연기금도 12,000주대의 매도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막판에 주가 하락에 따른 단기 매도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4만 주대의 매도를 보이면서 특히 최근 9월 25일부터 매도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불안감이 좀 생기는데요. 좀 더 추이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의 짐펜트라의 8월달 매출액 데이터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IQVR을 통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매출액의 기준은 NSP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넷셀링 프라이스인데요. 이것은 리베이트와 도매상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적인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분기에 4월, 5월, 6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은 200만 달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돈으로 약 26억 4천만 원인데요. 실제적으로 2분기에 셀트리온은 장부상으로 22억으로 발표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7월, 8월 3분기인데요. 7월에는 160만 달러, 그리고 8월에는 27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과 8월을 합치게 되면요, 430만 달러죠. 우리 돈으로 약 56억 8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짐펜트라의 매출의 규모는 계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8월에 큰 폭의 증가세가 나온 것인데요. 이제 3분기는 9월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9월이 남아있긴 하지만 과연 3분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매출액을 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지난 9월 9일날 나온 삼성증권의 추정치 자료를 보시면요, 짐펜트라 3분기에 520억의 매출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LS증권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3분기에는 16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를 봤을 때는요, 3분기가 아직 9월이 남아있긴 하지만 7월, 8월 합쳐서 56억 8천만 원이니까요. 삼성증권이 추정하고 있는 3분기 짐펜트라의 매출액은 52억이 아니고요, 520억입니다. 아직은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3분기 아직 9월달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9월달에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삼성증권에서 추정하는 것은 3분기에 520억, 그리고 4분기에 2천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4분기에 집중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7월, 8월에 아직까지는 추정치에 못 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 핵심은요, 보험사들의 환급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3대 PBM 가운데서 4월 4일날 처음 등재된 것이 ESI잖아요. 이것이 환급되는데 3개월 정도 걸리면서 7월 달부터 환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7월, 8월 데이터는 ESI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군데에 등재가 된 시점을 보시면요, 7월 30일과 8월 2일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두 군데까지 다 합쳐서 세 군데 모두 다 들어오는, 즉 75%의 커버리지, 이 부분에 대한 매출액은 언제부터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은요, 약 3개월을 감안을 하면은 11월부터는 세 군데 PBM 모두 다 포함되는 매출이 나오는 것이죠. 두 군데사가 환급이 최대한 빨리 된다 하더라도 10월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조금 넉넉하게 봤을 때 11월로 잡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환급 시점이 바로 매출 발생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출은 조금 느긋하게 11월부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월까지 나오는 매출 데이터는요, 한 군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월까지 데이터만 보고 실망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9일 삼성증권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중요해질 진펜트라 이런 제목이고요. 특히 진펜트라의 미국 처방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요. 진펜트라 발매 초기에는 인플렉트라 환자에서 진펜트라로 전환, 이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기존의 인플렉트라를 경험한 환자들이 진펜트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 인플렉트라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요. 23년 1월달 30%에서 현재는 27%대 이렇게 되는데요. 따라서 1차적으로는 요 환자들이 진펜트라로 전환이 되면서 나오는 초기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인플렉트라의 시장 점유율이 이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펜트라로 전환하는 것은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특히 그 다음에 인플렉트라가 아닌 다른 치료제를 쓰고 있는 환자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펜트라로 전환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요. 진펜트라가 3대 주요 PBM의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처방 확대는 환급이 본격화되는 4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3대 보험사들에 모두 포함되는 요 매출액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7월 8월이고요. 9월 달에는 한 군데, 그 다음에 10월 달도 이 회사의 한 군데 쪽의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1월, 12월 이 두 달이 세 군데 모두 다 포함되는 매출액인데 8월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편 중동 사태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데요. 하지만 미국 시장은 중동 리스크가 나온 첫날 하락세가 나왔지만 특히 나스닥이 많이 빠졌지만요. 바로 그 다음날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을 찾는 모습이죠. 그래서 중동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직은 우리 시장의 모습은 불안한 상황이긴 한데요. 10월 장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10월 주도주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삼성증권에서 나온 10월 전망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요. 제목은 견고해지는 하방 경직성이 되는 것이고요. 삼성증권에서 전망하는 코스피 지수는 10월 달에 2500에서 2800선이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미국 대선 그리고 지정학적인 요인 바로 중동 리스크죠.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PBR 100 아닌 PBR 0.9배를 적용을 하면 2650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150포인트, 위로 150포인트에서 2500에서 2800으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월에 이어서 11월, 12월 4분기까지는 고점을 높였죠. 2900포인트까지 제시를 한 것이죠. 일단 10월 달이 바닥일 가능성이다 이런 측면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측면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10월의 저점을 확인하고 11월, 12월 갈수록 4분기에는 상단이 열릴 것이다. 즉 상승 가능성이라는 측면이죠. 그리고 10월 달에 유망 종목 탑픽으로는요. 건강관리 쪽에서는 셀트리온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한 현대차증권의 10월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요. 선호업종으로서는 헬스케어, 탑픽으로는 셀트리온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호업종, 세 번째 선호업종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요. 10월 시장 전반의 모습은 어쨌든 저점 테스트 구간이고 10월이 바닥일 가능성이고 주도주 역시 바이오 쪽으로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현대차증권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요일날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셀트리온이 2.25% 크게 하락한 반면에 삼성바이오는 보합선을 지켰죠. 그리고 유한양행은 2.31% 하락, SK바이오팜은 0.87%입니다. 따라서 셀트리온과 유한양행이 상대적으로 하락이 크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된 반면에 삼성바이오는 양봉으로서 저점을 지키는 모습이죠. 선도주로서 먼저 단기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펀더멘탈 측면이나 시장의 구도 측면에서 9월에 이어서 10월 달에도 바이오주들의 주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상대적으로 그동안 셀트리온이 가장 소외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최근 장중 21만 천원대에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점 확보를 직전 저점대에서 해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저점의 추세를 높이는 이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재반등을 바로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시장 전체적인 상황과 또한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여기서는 더 이상 크게 밀리는 것보다는요,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월봉상으로 9월 음봉에 이어서 10월달은 약세로 출발을 하니까 오히려 양봉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만 유독 못 가고 또한 밀릴 때는 더 많이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성격의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결국 진펜트라의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오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8월까지 진펜트라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좀 더 확인하기 위한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면서 긴 시각으로 봐나가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